네. 현재 그 25, 네. 6년 남아 계신데, 예. 아, 천세 만만때 있습니까? 천수 누리시는 거. 그것은 문제는 예, 아니요. 자, 누리죠. 예, 오늘 아니면 전수를 하셔야죠. 오늘 당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남겨놓고 갈 방향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살고 안 살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지면 우리 전체가 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마음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손 놓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공부장이라 그것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가장 제일 먼저 그 말로 가슴을 찔르면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제일 첫째로 접니다. 나는 두 번째 그 말 받아들여야 할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한때 이 지역에 큰 촉망과 기대를 받고 있었던 이고장 이 터전에 있어서 이 출신 천재였던 예 살아가는 아우 동일 동생이 말해서 제 가슴을 아프게 하라. 그 만약 경우에 이 화정도에서 경동엽이라고 하는 한 청년 지도자가 젊은 날 꿈을 갖고 다시 이제 80 됐으니까 노년기에 80년 노년기에 다시 한번 하지 말 망부 90세를 바라보면서 제 입지를 시작한다면 이것은 개인으로서 동료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정동 지역 화담사의 우리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시대가 신천지가 전개되는 독립선언서 내용에 나온 대로 신천지가 완전 정대도다 위력의 시대가 그하고 도의 시대가 돼야 하는 새로운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의 제일 거룩한 요조승려 너희들 두 분 세상에 우리가 제가 이 집안 아저씨 어른 모시고 또 도반들하고 더불어서 이 요조승려 도반을 대표해서 두 분이 참여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나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 같다 했다가 이제 새로운 시작인가 보다 있는 새로운 시작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어저께는 이제 발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다시 새벽에 늦게까지 있다가 또 꼴가 일어났게 아침에는 새벽에 허리도 아프고 이 잠이 덜 깨서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피곤 택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집사람 더 그런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갖고 아주 건강하게 한 것처럼 집안을 뺑뺑 돌면서 한 400~500번 걸어서 그러고 나니까 발 지난 것들이 이제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뭐로 가시자 큰소리 딱 치고 그리고 전화는 잘 받아. 그래 전화기가 약기운이 떨어져갖고 지금 꽂아놓고 이제 아직 안 살아나 효과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힘내면 되겠다 생각했더니 집사람이 염려하지 마시오. 집안일들 다 할게 걱정하지 말고 나 건강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같이 어른들 모시고 공부들이나 잘 해주십시오. 알았어. 그리고 오늘 특히 살아가는 조카께서 있다던 것은 좀 내가 좀 너무 허세 부른 것 같지만 우선 오늘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내가 내 나쁜 건강을 이겨내면서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그렇게 어찌 바보같이 바보같이 하다가 내 바빠가 떼려고 하다가 고치면 되지. 유교수님한테 배웠지. 바로 지금 고치면 되지. 그래서 나 자신은 그래도 이 나이에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하는 나 자신은 너무 나무래지만 마라. 장하라고 해서 고치면 돼. 아직도 당당하구만.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도 힘을 실어줘야겠다 생각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바로 말하면 하루하루가 우리 마음 먹고 고쳐 나가면 어떻게 말하면 우주 속에서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장체적 생명적 존재로서 자기 역할을 깨달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거 굉장한 큰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주 재생, 재활, 창조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경목요결, 오늘 해야 할 문제는 놔두고 성악기부터 시작해갖고 요거 책을 읽고 뒤지다가 보니까 그리고 요거 원문 요것도 이제 뒤쳐가면서 봤어 이제 그 대조해 가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염숙이 서놨지 한마디 꼭 붙잡아. 앞으로는 너 뭐도 안 하는 거 상관없어. 내 생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따갖고 아니면 금요일 오후도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시간 딱 바꿔갖고 이러면 끝난 다음에 바로 성악기교 박 선생님 예. 성악기교 요거 제일 번역 잘 된 거 이거 저거 예. 또 저 아까 나왔던 저 이반 나왔던 거 저거 그리고 이쪽 출신 중에서 제일 얌전한 사람 여기 쉽게 만드는 성악기교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갖고 세계 대조해 가면서 문제는 뭐냐? 원문, 한문을 대조해 가면서 보면 예. 바로 문장이 나와버려. 예. 그러면 요거 문 아까 말한 저 책은 거장이 문장 하나도 빠짐없이 한글 번역 완성시키라고 몸부림을 치고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한글 모습 다 완성됐다 하면 그것하고 여책 만든 것하고 똑같은 시기였거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글 내용에 있었던 근본 뜻들이 원전과 관련해서 설명되어진 것들이며 구체적으로 그 말을 유도해가는 일곱의 뜻을 풀어갖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애쓸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 처음에 좀 주차고 봤는데 어디다 내가 책에서 눌러보고 있다가 다시 저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보다가 요 책을 보니까 앞에서부터 확 바꿔준다니. 웜의 친직적 정신체를 갖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이런 거 저런 거 함께 가만히가 무겁지만은 이 사실 깨달았던 사실 요것과 이렇게 대조해가면 이기면 좋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서 어제 저희가 한 안자로 된 한 4페이지를 읽었어요. 한 5페이지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줄쳐가면서 밑에다가 내 의견 달아가면서 하니까 이거 진짜 해야 할 공부로구나. 이제 80이 넘도록 맨날 폰만 잡고 문자 속으로만 놀았던 것이 이제 후회가 되어서 아주 뼈저리게 새벽에 느꼈던 것을 가지고 다시 이 성악지별을 정신 다 갖춰서 설명하고 계셨던 또 이렇게 완벽히 봤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떨어져갖고 그때가 안 되네. 김태환 선생의 이 책을 반드시 우리가 읽고 나면 끝까지 읽고 나면 독립이 아우야 독립이 머리가 터질 것이야. 의식이 터질 것이 열려 마음이 열려면 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책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말하면 세계 선생이 쓴 것이 뭐예요? 성악 10도제. 예. 성악 10도고 비교가 안 되게 성악 지표를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율곡이 만든 중국인 학자는 이 능가하는 고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은 수없이 많은 고전들을 요약해갖고 정리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한다는 고전 해석이라는 방향을 성악 지표에서 율곡 선생이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같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사삼경 해석 지도 사고 실천 방향이 이래야 한다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 책을 읽고 나서는 주자처럼 폼만 잡고 세계처럼 폼만 잡고 한 방법보다는 기본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다 어디쯤에서 이렇게 책을 무엇으로 보냐 기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
보자 보는 것은 정서를 보는 것은 기본 방향을 심성을 바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은 또 번째로 이렇게 날도 발도 받고 새로운 출발했는데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정몽요기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정몽요기에서 지난번 134쪽까지 있습니다. 134쪽까지 134쪽 있어요. 윤숙 씨가 있으면 내가 흔들리면 안 와보면 팍 앞이 깎아내리네. 아까 말하면 오야했단 말 소리 뭐냐? 안 온 거 제가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요. 자, 134쪽부터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 거가 앞에까지에 있었던 것은 우리 전통적인 이 기업법에서 보자면 가정 이 법도에 관한 가례에 관한 큰 방향을 쓰자면 네 가지를 한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어서는 꼬맹이가 이제 지 힘으로 자기 정신력, 자기 판단, 자기 이름으로 자기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인격 완성자로 출발한 것. 그것도 뭐라고 할까? 남자들한테는 이제는 머리끝에다 상투를 꽂고 관을 쓰고 하늘을 향해서 당당한 개인으로 인격자로서 출발하는 거죠. 그것들은 그것보다 관리라고 했던 것은 기록됩니다. 근데 관리, 관혼상제 관리, 관리는 뭐죠? 남자들한테만 딱 얘기해놓고 뭐요? 여자들은 관리가 아니라 머리를 묶어갖고 비녀를 꼽을 수 있는 계례를 갖고 관리에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말은 체면상 여자 위해서 설명했지만 그 속에서는 남자 관리한 사람 옆에 붙어갖고 가게 한다. 그 가정을 이루려면 그다음 뭐예요? 관리 나오면 짝꿍을 지어줘야 한다고는 홀리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자면 개인으로서 남자 짝꿍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한 공동단으로서의 가정 부부라고 하는 것을 갖고 두 번째의 가정을 출발점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물론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식의 애들이라 뭐예요? 관리 속에서는 남자의 관만이 아니라 여자의 계가 비녀 공부만 아니라 합쳐갖고 보자면 개인을 완성이다, 인격 완성자라고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현대 민법에서는 법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년자라고 한다 말씀입니다. 성년이란 말을 영어나 독일어 뜻으로 말하면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홀 예리 같이 나이가 다시 차서 모질은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이다 말은 나이가 찼다 말이다. 이를 성자는 찼듯한 성년이란 말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나이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보냐면 여자는 원래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볼 때는 동양에서는 말은 나중에 와서 고상한 얘기를 했지만 완전 인격 개념이 그렇게 불분명해. 근데 적어도 여자는 뭐지냐? 남자하고 짝꿍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때 완전 성격자, 완전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바로 가정의 출발을 기본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개인으로서 주인인 남편과 그 짝꿍인 부인과 짜자가 둘이 합쳐갖고 원만한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해왔던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할 수 없어서 개인 완성은 남자가 상투구멍 묻고 그럼 관점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와 교육을 통해서 완전한 자기의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합니다. 그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법적으로 뭘로 보냐 그러면 법적 인격자라고 봐서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행위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년은 완전한 행위 주체, 인격적 정체 판단 능력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그 전에는 사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는 사람 완성은 애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히 자기가 개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완성에는 첫째이고 인격 완성은 뭐예요? 성령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혼상 문제가 되기는 서방하고 아내하고 즉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버릇고 자갖고 그날 저녁에 수태가 됐을 때부터 즉 말하자면 정자가 난자하고 결합해갖고 태반에 들어갔을 때부터서 생명은 남자 요소인 정자, 여자 요소인 난자 아니라 둘이 합쳐갖고 생명의 단위인 사람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 수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애가 태어날 때까지 출생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 미션 정자 난자 합쳐갖고 한 생명을 이제 하나 단위가 싹 트기 시작한 것보다 뭐라고 수태보다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태아의 시작이라고. 그 문제는 이제 제가 대학에 입법교수 나는 공개랑 뭐랄까 권유를 은사님으로 받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인격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출생이라고 본다면 단체로서는 법인의 선입적체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 그 시작되어진 것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것처럼 단체에 있어서 사람 모아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단체 창립에 관한 합의를 이룬 거이. 여기서부터 단체가 완성된 법인으로 선입돼갖고 설립 등기할 때까지 과정은 설립 등기를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탄생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 전 시작할 때 완성되기 전에 있어서 존재를 법적으로 어떻게 먹고 있냐. 문제가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 인격을 어떻게 놓고 있다고 얘기를 이제 그걸 갖고 인격의 완성에 대해서 자연의 인격 완성과 더불어서 법인의 인격 완성인 법인격과 더불어 설명할 때 자연의 인격 완성 전에 미완성 인격 그 언제요? 저 언제부터 시작이냐 미완성 인격이. 그것이 부부가 결합해갖고 이제 태아가 태반에서 합쳐졌을 때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먹고 있다가 문제 갖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완전한 인격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불완전한 인격은 태아요. 태아의 법적 권리적 지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갖고 그 대목을 섭섭스럽게 불완전한 인격은 상대적 법주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법주체가 아직 안 돼. 불완전한 주체. 그러니까 상대적 법주체가 어떻게 주체가 될 것이냐. 그 상대적 법주체를 상대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문제가 된다. 문제 갖고 이것이 차례차례 커갖고 9달 반, 10달 돼갖고 그것이 태어나면 애가 우는 순간에 인격이 완성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 갖고 이제 4학년 때 전남 법학회 처음으로 만들어갖고 나는 4학년이니까 내가 회장을 못해. 후배한테 회장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논문을 처음으로 전남 법학지 처음 잡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원고를 써놔갖고 거기다가 법 주체 법 인격의 본질 그 주제를 갖고 내 논문을 썼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 원고를 써갖고 내 의사님 조명 교수님 갖다 드렸더니 딱 보더니 왜 쓰라면 써? 잘 쓰지 있다고 썼냐? 그거 쭉 읽어보더니 네 생각이냐? 어떻게 생각이냐? 그러더니 그리고 왜 그래 였다고 썼냐? 그러더니 한참 보시더니 너 공부해라. 너 대학원 오니라. 어떻게 해서 완전한 법주체, 완전한 인격, 아니 불완전한 인격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불완전한 인격은 뭐냐? 불완전해서 완전까지 간 과정, 동적인 변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네가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했냐? 그래 일본 사람들 썼던 그 파산 재단의 법주체를 문제 갖고 파산 재단 이루어지기 원인부터 시작해갖고 파산 선고 할 때까지 변화된 부분에 관한 것을 일본
내 소백 제가 한번 잠깐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논리 가지면 이 대단히 성공할 때가 많다. 우선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단체를 만드는 문제, 그럼 회사를 만드는 문제, 모든 참 공적단체 만드는 문제가 다 적용되지 않나요? 그게 국가 설립하는 문제가 다 적용돼. 독립소록은 다 지적 어디서 이루죠. 어떻게 네가 이런 생각했냐? 그러더니 그때부터 음산 조경갑 교수님께서 나한테 딱 정을 주시는 거예요. 딱 정을 하셔요. 일단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무덕도 공부할 사람께 한 얘기. 스승과 제자 간에, 예, 저 격수 들어보셨죠?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떻게 해서 스승과 제자 간에 사제의 관계가 시작된지 아냐? 얘기 듣다 보면 마음속에 편지적 부딪히는 것이지. 섬광처럼 이 번개불처럼 마음과 마음 붙잡아 편지적 부딪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사제 간의 관계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책 아무리 읽고 논문 아무리 써봤자 마음속에서 정신 왔다 갔다 하고 팍팍 붙이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사제 간의 형식적인 겉다리야. 너 헌금봉제 여덟분 좀 키워라.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태아의 법적 주체성부터 시작해갖고 단체 만드는 이론부터 시작해갖고 법인의 법인격 완성되는 설립중의 법인 권력력 없는 사단, 재단 그 문제 갖고 연결해갖고 논문이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서울법대 학장을 하셨던 김중환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단체의 이론에 있어서 그냥 봐 내가 서울법대 나오지 않아. 수련장 작품 한다마! 예. 단체, 민족단체가 국가가 발전 때까지 과정을 단체가 어떻게 커져갖고 국가가 민족이 완성되지 과정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요거 네 아까 이런 대로 완성 한번 해봐라. 남 연탄가 중독돼서 이제 더 못한다. 그러면서 바로 말하자면 민족법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가 완성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전남법대 그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서울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그 선생님한테 사수를 했던 선생님한테서 내 서울 때 나온 놈 서울놈 대학 수없이 있어도 너의 키로 요 문제 갖고 하지만 민족 국가공동체 국가공동체 정신적 주체성에 관한 얘기를 설명한 놈이 너만 놈이 없지. 너 민족법 완성해라. 그래서 그냥만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전남법대에서 전남지역에서 법학교 만들어갖고 전남 법학교 만들어갖고 김정한테 모셔다 이래서 이제 숙가 토론대로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남 사람들이 실은 내 학문적 계승자다. 정원담이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하지만 국민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 법의 정신이다. 거기 이론이 하나 나왔고 하지만 민족 단체 이론은 법인 단체 이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관한 문제도 무엇이냐. 그래갖고 그 문제를 갖고 이제 내가 그 서울대학 나가고 이제 저는 법대 내가 뒤따라오고 정옥태 끄집어왔지. 옥태 끄집어왔더니 이제 옥태 그 이론이 토지에 관한 문제에 관한 토지 법 주체적 문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쪽 출신인 군산대학에 가서 했던 인생 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거기 이제 공공단체에 관한 그 공동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 갖고 가가되었습니다. 그 서의를 갖고 광주 전남놈들이 결국은 내 학문적 방향, 정신 방향을 가져 이어가고 나머지 새끼들은 전부 다 갔단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갖고 틈만 나면 이제 나는 찾았다고. 내가 서울대학에 한 6개월 동안에 교환 교수가 있는 동안에 이제 곽윤직 교수가 민법 교수 유명하신 분인데 나는 이빨하고 나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다 쓰다가 보면 나하고 정교수 이라 나하고 다 바둑뛰게 바둑을 치고 있으면 이제 김정환 선생님이 오셔갖고 정근아 했다고 이제 친제자처럼 해. 듣기가 싫어. 그렇게 곽윤직 선생님 얘기가 학장님 정환담 교수는 학장님 직계 제자 아니에요.
저 전남적 교수의 직기 제자인 것처럼 하십니까? 제자가 아니고 지고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지. 나는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정을 깨부고 내가 서울법대 좀 안 나왔다고 그렇게 차등을 어쩌라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보단 김정한 선생한테는 내가 꼴짝 들고 사랑을 받은 것이 이제 이건 결심 말씀이요. 그렇게 바둑 뛰다가 보면 내가 자기 바둑 잡아보고 나오면 부여가 나 현재 연원 봐라 그래갖고 바둑을 막 뭐라고 하면 이제 연원 봐라 했다. 김정한 선생 계시다가 정 교수가 박 교수 바둑 보고 연원 봐라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것이 옆에 있다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 간접적 피고 싶다고. 그런 그 뭐냐 내가 바둑보다 연원 봐라 했지. 뭐 사람한테 깐니? 그 말은 정 교수도 곽 교수한테 안 해. 곽 교수 바둑보다 연원 봐라 저런 말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 그렇게 이제 상법 교수인 정희철 교수가 나는 이 친족함이 그 사랑하셨다고. 정희철 교수가 에이 둘들 좋아하는 얘기들 좋아해서 이문화 선 얘기들 갖고 필요 없는 얘기들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와 붙이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서울법대에서 끝나고 나면 정희철 교수가 에이 저기서 우리 집 와. 에요 혼자 여기 있으면 못 쓸 것이고 우리 집 와서 하고 바둑 치고 밥 먹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집을 갔더니 당신 조카가 하나 있어.